장애인 육상 스포츠 등급 규정에 대한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드 이벤트를 위한 최소 장애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트랙 이벤트를 위한 최소 장애 기준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필드 이벤트에 관련된 최소 장애 기준은 합쳐가지고 한 번에 할 거고요. 트랙에서의 적용됐던 최소 장애 기준이 여기서도 적용이 된다면 설명이 넘어가고, 트랙과 달리 필드에서 최소 장애 기준이 다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소 장애 기준을 설명을 할 때는 적격장애 그룹 1과 적격장애 그룹 2, 적격장애 그룹 3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었죠. 적격장애 그룹 1은 뇌병변 장애에 관련된 거고, 적격장애 그룹 2는 지체장애에 관련된 거고, 그룹 3은 단신에 관련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트랙과 필드의 최소 장애 기준에 비교를 해서 어떤 게 같이 적용이 되는지를 보게 되면은, 적격장애 그룹 1 뇌병변 장애에 관련돼서는 필드와 트랙에 참여하는 선수에 대한 최소 장애 기준은 동일하다. 근긴장항진, 운동실조, 이상운동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 트랙과 필드의 선수가 되기 위한 자격, 최소 장애 기준은 동일합니다. 강직의 정도, 그 다음에 균형이 안 되는 거, 이상운동이 나오는 발현의 정도가 똑같이 적용돼서 필드 이벤트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적격장애 그룹 두 번째 지체장애에 관련된 거는, 지체장애는 상지에 장애가 있는 것과 하지에 장애가 있는 것을 구분해서 최소장애 기준을 나눴었죠. 하지에 대한 최소장애 기준은 필드와 트랙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상지장애에 관련된 최소장애 기준은 다릅니다. 던지기 종목이기 때문에 상지는 트랙보다는 필드에서 조금 더 장애가 경하더라도 장애인 육상 선수, 필드 선수가 될 수 있게 조금 최소 장애 기준을 낮춰놨고요. 또 한 가지는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팔을 앞뒤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면, 필드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를 벌리고 어깨를 벌리고 팔꿈치를 펴는 동작,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깨 관절의 벌림에 대한 거, 팔꿈치 펴에 대한 게 조금 더 장애 기준이 좀 더 낮습니다. 좀 더 경한 장애인들도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한 거죠. 예시를 보게 되면은 하지 장애가 없는데 양손 손가락이 엄지 두덩까지 절단이 되었다. 이런 선수 같은 경우에 트랙에서는 최소 장애 기준이 손목 이상의 절단이 되어야지 최소 장애 기준을 넘는 거였는데, 필드에서는 엄지손가락과 엄지 두덩이 없는 정도만 돼도 최소 장애 기준을 넘어서 던지기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적격장애 그룹 세 번째 단신의 경우에는 필드와 트랙이 동일합니다. 최소 장애 기준이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이 최소 장애 기준을 넘은 육상 선수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지를 지난 도쿄 패럴림픽에서의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뇌병변 장애 적격장애 그룹 1 같은 경우에는 최소 장애 기준을 넘은 선수들은 F38이라는 등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지체장애 적격장애 그룹 2에 해당되는 선수들은 만약에 서서 던진다 그러면은 하지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44 또는 의족을 차면 64가 되고요. 그리고 상지장애 같은 경우에는 46을 받아서 F46을 받아서 선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던지겠다라고 했을 때는 F57을 받아서 던지기 선수를 하게 됩니다. 요 F38, F44 또는 F64 그리고 앉아서 던지는 F57에 대한 영상을 보고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38 선수의 경기 영상 모습입니다. 자, 도약이나 던지는 모습이나 너무너무 자연스럽죠. 기록도 60m를 훌쩍 넘기는 기록으로 세계 기록을
갱신하면서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느린 영상으로 보게 되면 도약하는 거, 던지기 자세 모두 다 완벽하게 너무너무 잘 던집니다. 최소 장애 기준을 간 넘은 T38, F38 창 던지기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지 장애를 갖고서 던진 F57 선수를 보겠습니다. 57이니까 앉아서 좌식으로 던지죠. 자, 도쿄 패럴림픽이었고 이 선수도 50m를 훌쩍 넘기면서 세계 기록을 갱신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상지에는 장애가 없고 하지에만 장애가 있어가지고 등급을 받은 경우에 F57로 해서 앉은 자세로 던지는 모습입니다. 이 선수 던지는 모습이 상체는 완벽하게 몸통 비트는 것과 팔 내뻗는 것 모든 것이 다 자유롭고 다리를 볼까요? 아마도 오른쪽 다리 쪽에 절단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발목 이상의 절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뭐 다리의 기능이 이 선수 보시면 포효하는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정도 점프해서 올라가가지고 포효할 정도로 상당히 기능이 좋은 선수입니다. 만약에 하지장애가 최소 장애를 넘어서 하지장애가 있는데 선수가 앉아서 하지 않고 스탠딩으로 던지기 필드에 참여를 하겠다, 또 의족을 신고 의족 착용하고서 하겠다 그러면은 F44가 아니라 F64를 등급을 받아가지고 뛰게 됩니다. 64를 받고 뛰는 모습입니다. 왼쪽에 의족을 착용을 했고요. 던지는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70m 가까이 68m 정도를 던져가지고 도쿄 패럴림픽에서 우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Almost 6 meters he betted his own world record by with that 68.08 and he's found a bit more. 자, 지금은 뇌병변 장애에 대한 F38 던지는 모습을 봤고요. 그 다음에 하지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적격그룹 두 번째 해당되는 지체장애, 하지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던지거나 아니면 의족을 차고서 서서 던지는 최소장애 선수를 봤고요. 지금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지에 장애가, 최소장애가 있어서 등급을 받은 경우고 던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등급이 최소장애 등급인 F46을 받아가지고 경기하게 됩니다. 자, 스리랑카 선수고요. 직접 검사를 하지 않아서 장애가 어디에 얼마큼 있는지는 잘 확실하진 않지만은 왼팔의 움직임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왼팔의 근력이나 아니면 관절 가동 범위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 선수 역시 어마무시하게 던집니다. 68m 정도를 던져가지고 또 세계 기록을 깨면서 도쿄 패럴림픽에서 우승하는 모습입니다. 왼팔이 약간 굽어진 상태, 다 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죠. 아마도 왼팔에 최소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등급을 받고 F46으로 창던지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최소 장애 기준을 간 넘은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보면, 운동 기량을 보면은 굉장히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경계를 정하는 게 최소 장애 기준에 해당되는 겁니다. 필드에서도 트랙과 필드가 동일한데 하지의 장애에 적용하는 건 동일한데 상지에 관련된 것만 지체장애 그룹에서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최소 장애 기준을 얘기를 할 때는 한쪽 상지에만 장애가 있느냐 아니면 양쪽 상지에 장애가 있느냐도 구분을 하겠죠. 그래서 2-2-11은 한쪽에 관련된 거고요. 2-2-2는 양쪽에 관련된 최소 장애 기준을 얘기합니다. 먼저 적격 장애 그룹 두 번째 지체 장애에 관련된 최소 장애 기준 중에 상지 결손에 대한 최소 장애 기준, 또 한쪽 상지 결손에 대한 최소 장애 기준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랙에서 모든 달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거는 팔꿈치 이상에서의 절단이 되면은 모든 트랙 이벤트에 다 뛸 수 있는데, 손목 이상만 절단이 된 경우에는 100에서 400m 달리기랑 점프에 뛸 수 있다고 그랬죠. 필드 종목에서도 이와 똑같습니다. 한쪽 상지의 장애의 경우에는 손목 이상이 절단이 되어야지 최소 장애 기준을 넘어서 필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쪽 손목이 없지만 반대쪽 손은 온전한 손이 있기 때문에 이 손으로 던지기 종목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쪽은 요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온전한 쪽으로 던지기 때문에 비장애 선수와 견주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기량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뇌병변 장애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 기준은 상당히 높아서 장애가 인정을 받으려면 이 정도 높은데, 장애인 육상 선수가 되는 뇌병변 기준은 그보다 훨씬 더 낮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규정대로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복지 카드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인 육상 선수의 지위를 부여하는데, 이미 이렇게 되면은 최소 장애 기준을 훨씬 더 넘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38 선수를 구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지체 장애 같은 경우, 특히 절단의 경우에는 장애인 육상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손목 이상이 절단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장애 기준은 손가락 한두 개만 없어도 장애인이 인정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장애 기준은 우리나라에서는 장애가 심한 3급에 해당될 정도로 장애가 심한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 장애의 장애인이다 그러면은, 장애인 복지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장애가 쭉 하고 경화거부터 이제 쭉 있잖아요. 쭉 있는 중에서도 장애인 육상 선수가 될 수 있는 기준은 거기서 이제 딱 하고 잘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장애인 선수가 되는 거죠. 여기는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선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장애 진단을 위한 최소 기준인 6급에 해당되는 거는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검지를 포함한 2개가 없거나, 검지가 아니라면 나머지 3개가 없거나 하는 경우에 장애인이 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는 장애인 스포츠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팔꿈치를 벌리면서 검사를 하는데, 누운 자세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검사자가 팔꿈치를 벌려봅니다. 어깨를 벌리는 거죠. 팔꿈치를 들어서 어깨를 벌려봅니다. 이게 뭐 관절 가동 범위 이상이 없다면은 쭉 다 올라가죠. 한데 딱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관절 가동 범위 이상이 있다라고 해서 최소 장애 기준이 60도를 기준으로 해서 판가름이 납니다. 또 팔꿈치를 펴는데 펴지지가 않는 거죠. 자, 굽힌 상태에서 팔꿈치를 검사자가 핍니다. 피는데 당연히 다 쭉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내려오고 더 이상은 내려가질 않는다. 이게 80도만 내려가고 나머지 70도가 내려가질 않는다. 이러면은 최소 장애 기준을 넘는 것으로 장애인 육상 필드 종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적격장애 두 번째 그룹에서 세 번째 장애는 근력장애죠. 근력장애가 한쪽 상지에서 나왔을 때 기준이 어떠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던지기 종목에서 벌림과 팔꿈치 굽힌 편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깨 벌림과 팔꿈치 관절의 굽힘과 펴을 보는데 근력장애는 중력을 이기면서 올라가는 힘이 끝까지 나오면은 근력이 있는 걸로 최소장애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거를 끝까지 올리는데 이걸 유지를 못하고 툭 하고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올라가다가 만다든지 이 정도가 돼야지 최소장애 기준을 넘는 겁니다. 어깨 관절 벌림을 보게 되면 선자세에서 검사를 하고 팔꿈치도 선자세에서 손을 올리면서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선자세에서 팔꿈치를 손을 쭉 뻗고 들려면 그게 더 힘듭니다. 그것도 손 자세가 팔을 앞으로 살짝 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는 거죠. 이렇게 들었을 때 90도까지가 들리면은 오케이.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 또는 이거를 60도 정도까지 해놓고서 계속 유지를 하라고 하는데 유지가 안 되고 떨어지면 최소장애 넘는 거예요. 90도까지 들지를 못한다 하면 최소장애 넘고 60도에 유지하고 있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것도 최소장애 기준을 넘어서 장애인 육상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살짝 검사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 팔을 펴고 드는 건 더 힘들겠죠. 팔을 완전히 오므리고 팔꿈치만 드는 거라면은 그건 훨씬 더 쉽습니다. 팔을 앞으로 한 다음에 드는 요 정도의 힘이 검사의 기준이 되는 거죠. 한번 근력장애가 있는 선수들을 할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팔꿈치 관절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팔꿈치를 내린 상태에서 손을 드는 거죠. 팔꿈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90도까지 드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장애인 육상 선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가 안 되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못 든다. 그러면은 장애인 육상 선수 최소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건 팔꿈치를 굽히는 거고 있고요. 팔꿈치를 펴는 거는 그냥 위로 쭉 다 필 수 있으면 이거는 장애인 육상 선수를 할 수 없습니다. 다 피질 못하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못 피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경우에 최소 장애 기준을 넘었다 해서 장애인 육상 선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한쪽입니다. 한쪽. 자, 한쪽에서는 그랬고 이제 양쪽에서는 최소 장애 기준이 양쪽에서 다 나타나야 되는 거죠. 각각 이제부터 설명하는 최소 장애 기준을 각각 충족을 해야지 양쪽 상지의 최소 장애 기준을 넘는 겁니다. 한쪽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경한 장애도 인정을 하겠죠. 하지만 경한 장애가 양쪽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상지 결손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양쪽의 상지 결손의 경우에는 한쪽은 손목 이상이 없는 경우를 최소 장애 기준이라고 했는데 양쪽이라면은 각각의 손에 손가락이 4개 이상이 절단이 되거나 손가락이 4개 이상이 절단이 되거나 아니면은 엄지손가락과 엄지두덩 근육 여기가 절단이 된 경우에 양쪽에 절단이 된 경우에 최소 장애 기준을 넘습니다. 국내에서는 절단 장애인 중엔 꽤 심한 장애인에 속하는데 장애인 육상에서는 최소 장애 기준을 넘기는 정도인 거죠. 자, 한쪽에 엄지손가락이 없고 엄지두덩까지입니다. 엄지손가락만 없으면 안 돼요. 엄지두덩까지가 없어야 됩니다. 두덩까지가 없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손가락 4개가 요 절단 요거까지 요 관절까지가 다 없다 그러면은 맞습니다. 또 엄지손가락은 2개가 다 있는데 양쪽이 다 4개의 손가락이 다 없다 그래도 최소 장애 기준을 넘습니다. 이거에 유사한 손의 기형이 해당됩니다. 그 손의 기형이란 거는
팔의 길이가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거 있죠. 손가락이 있건 없건 간에 팔의 길이가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그런 경우에 이제 최소 장애 기준에 해당되는 그런 장애 조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절 가동 범위죠. 양쪽의 관절 가동 범위. 한쪽의 관절 가동 범위보다는 조금 더 경하지만 그게 양쪽에서 각각 최소 장애 기준을 충족해야지 됩니다. 아까는 앞서 한쪽에 관절 가동 범위 할 때 어깨 관절의 벌림과 팔꿈치의 펴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조금 더 양쪽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합니다. 요거 중에 하나라도 된다면, 성립을 한다면은 최소 장애 기준 넘는다. 그 하나라도 되는 게 양쪽에 다 나타나면 전체적으로 최소 장애 기준 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보게 되면은 어깨 관절 벌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 굽힘은 앞으로, 그다음에 수평 펴은 뒤로. 그러니까 팔꿈치를 든 상태에서 앞으로 또는 뒤로 하는 그 자세를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상이 있어도 그 자세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최소 장애 기준 넘는 거고요. 또 팔꿈치 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거는 한쪽에는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쪽에서는 없었던 손목 굽힘과 펴이 장애가 있으면 그보다 더 나아가서 손가락 관절의 굽힘과 펴이 장애가 있어도 해당이 됩니다. 자,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이 이쪽에도 나타나고 이쪽에도 나타나면은 그게 관절 가동 범위 이상으로 최소 장애 기준을 넘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검사 방법을 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깨 관절 벌림은 한쪽만 해서도 60도밖에 안 되면은 그것만 해도 일단 최소 장애 기준을 넘는 겁니다. 자, 한쪽도 60도가 안 되고 그리고 뭐 반대쪽도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넘는 거죠. 어깨 관절 벌림은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누운 자세에서 팔을 모은 상태에서 팔을 검사자가 벌렸는데 90도까지는커녕 60도밖에 안 된다. 최소 장애 기준 넘는다라고 하죠. 또 누운 자세에서 팔꿈치를 앞으로 나란히 쪽으로 팔꿈치를 검사자가 드는데 40도밖에 안 들리고 130도까지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40도까지밖에 안 들린다. 그러면은 장애가 있는 거죠. 또 엎드린 자세에서 팔을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뒤로 듭니다. 검사자가 뒤는데 보통 관절 가동 범위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쭉 해서 45도까지 들릴 수 있는데 20도만 들리고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최소 장애 기준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팔꿈치 펴도 본다고 그랬죠. 또 아까 한쪽 팔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검사자가 팔을 내립니다. 내렸을 때 45도, 아까는 70도까지였는데 70도보다는 더 많이 내려옵니다. 더 많이 내려서 45도까지 내려오고서 멈췄다. 더 이상 안 내려간다. 그러면은 한쪽 팔에서, 그러고 반대쪽 팔에서도 또 다른 6가지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그러면은 최소 장애 기준이 넘는 거고요. 손바닥 쪽으로 굽히는 거, 손목 쪽으로 굽히는 거를 또 검사를 합니다. 자, 검사자가 수평에서 손바닥을 드는데 보통 우리는 70도, 80도까지 넘어가는데 그게 50도까지밖에 안 넘어간다. 그럼 이것도 장애가 있는 거고요. 또 손바닥을 밑으로 굽히는데 우리는 보통 80도, 90도까지 내려가는데 50도까지밖에 안 내려간다. 요 정도밖에 안 내려간다. 이거는 다 들리는데 이거밖에 안 내려간다. 그것도 장애에 해당되고, 손가락, 손등 관절의 굽힘이 다 움직이는데 어떤 손가락이든지 한 개가 10도 정도밖에 안 움직인다. 10도 정도밖에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걔 때문에 다른 손가락도
포환이나 뭐 이런 걸 잡더라도 잡히질 않는, 그만큼 잡히질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최소 장애 기준을 넘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얘기한 이 6가지 중에 1개 이상이 각각의 상지에 발견이 되었을 때 관절 가동 범위가 최소 장애 기준을 넘는다라고 해서 장애인 육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근력장애도 트랙에서는 굽힘과 펴이 중요했는데, 이 필드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움직임이 평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어깨관절의 벌림, 뭐 항상 제일 처음으로 나옵니다. 팔을 들고 벌리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벌리고 있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깨관절의 벌림은 일단 기본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깨관절의 수평 굽힘, 수평 펴,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편보다는 굽힘이 더 중요한 근력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어깨관절의 안쪽 돌림과 바깥 돌림, 창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게 안쪽 돌림이죠. 안쪽 돌림. 바깥 돌림을 해야지 안쪽 돌림도 나오기 때문에 요 어깨관절의 안쪽 돌림과 바깥 돌림도 던지기 종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근력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를 굽히고 펴고 하는 근력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손목 관절의 굽힘 펴, 손가락 관절의 굽힘 펴도 던지기에서는 당연히 중요하죠. 트랙에서는 평가하지 않지만 필드에서는 평가하는 주요 근력이 됩니다. 근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보면 근력 평가는 중력에 반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력에 반하는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서 있는 자세에서 90도까지 팔을 벌려서 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된다면 장애인 육상 선수를 할 수 없습니다. 요거를 하다가 여기까지가 못 내려가고 또 유지가 안 되고 떨어지는 그런 경우. 수평 굽힘은 누운 자세에서 팔꿈치를 바닥에 댔다가 그거를 뛰는 겁니다. 뛰는데 60도 정도까지는 갔어요. 근데 살짝만 이렇게 툭 하고 쳐도, 검사자가 쳐도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장애인 육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깨관절 돌림, 안쪽 돌림, 바깥 돌림은 이런 식으로 침대에 누워가지고 팔 하나를 늘어뜨린 상태에서 팔꿈치까지는 침대에 대고 늘어뜨린 상태에서 위로 아래로 하게 됩니다. 자, 수영하듯이 여기서 뒤로 쭉 하고 밑으로 치는 게 되면은 60도까지 되면은 이것도 장애 기준이 안 되는 거죠. 60도까지는 못 한다. 그러면 장애 기준에 해당된 최소 장애 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바깥 돌림의 경우에는 아예 들지를 못해야 돼요. 아예 들지를 못해야 됩니다. 요 근육은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은 최소 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혀 힘은 주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힘을 주고 있는 걸 이 검사자가 손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느끼고 있는데 그 근력이 힘이 들어갔네. 그런데 안 움직여. 그러면 힘이 확실히 약하구나, 근력장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팔꿈치 관절의 굽힘과 펴 중요하다고 그랬죠. 팔꿈치를 늘어뜨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히는데 팔꿈치가 90도까지 굽어지면 이게 기준입니다. 이걸 못하면 최소 장애 기준을 넘는 거고요. 또 피는 거는 그냥 하늘로 쭉 완전히 필 수 있는지, 중력에 반해서 지금 피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중력에 반해서 못 핀다면 여기까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자, 펴보세요 하는데 이게 펴지질 않고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 그런 경우에 팔꿈치 관절 펴이 안 돼서 근력 장애가 있어서 최소 장애 기준을 넘습니다. 자, 손바닥과 손가락은 한 가지만 충족하는 게 아니라 요거 중에 2개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손바닥 굽힘. 손바닥을 굽히라고 하는데 이게 90도까지 굽혀지느냐. 손바닥을
손등으로 굽힘, 요게 70도까지 굽힐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면 최소 장애 기준에 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손가락을 여기서부터 피는 거죠. 이렇게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하냐. 또 요거를 바닥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드는 게 가능하냐. 90도까지가 가능하냐. 요거를 가지고서 요 네 가지 검사를 양손에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2개 이상이 나온다. 그게 양손에 그러니까 양손에 다 할 필요 없죠. 한쪽에는 뭐 어깨 관절이어도 되고, 그러니까 한쪽에 지금 얘기한 6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당이 되고, 또 한쪽에 지금 얘기한 6가지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은 양쪽의 근력 이상으로 최소 장애 기준을 넘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소 장애 기준을 넘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체장애니까 서서 던진다면은 44 또는 의족을 착용을 하면은 64로 뛰고, 또 상지장애 같은 경우에는 F46으로 던지기 종목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앉아서 던진다면은 57로 던지게 되는데, 이 최소 장애 기준을 넘은 선수들은 굉장히 기량이 좋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선수를 발굴할 때도 최소 장애 기준에 가까운, 최소 장애 기준을 겨우 간 넘긴 그런 선수를 발굴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제목의 선수로 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 장애 기준에 대한 트랙과 필드에서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